자, 이제 단군의 아들 부르테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테자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전설상의 인물, 단군의 태자다. 전설상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물론 교과서에는 단군 왕검도 지금 삭제되고 있는 판에 부르테자, 부르라는 이름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안 나왔고 60년대, 70년대도 안 나왔고 지금까지 나오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느냐? 우리나라의 수두룩한 그런 문헌들에 엄청나게 많은 문헌들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단군의 아들이 부르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 부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삼국유사에, 삼국유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 네,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단군기의 운이라고 합니다. 하백여도 나왔고요. 요친하여 아이를 낳으니 부르라고 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왕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운기에 보면은 비서갑의 하백지녀와 결혼을 하여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부르다라고 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뒤에 언급은 안 했지만 부르와 헤브르를 혼동을 합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나라 모든 국내 문헌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 이걸 혼동할지 잘 모르겠지만 남녀 관계와 동일 인물에 주목을 합니다. 부르? 헤브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주목을 해서 2000년 이상의 연대 차이를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하고 그걸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의 부르와 동부여의 헤브르를 동일인으로 혼동하고 있는 문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혼동하고 있는 내용은 혼동한다 치고 그렇지만 다른 문헌에서 딱 적힌 그 팩트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왕운기는 단군 본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비서갑 하백 사이에서 부르를 낳았다고 하여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기와 동일한 인물 계보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같은 실체의 자료명이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군 본기나 단군기나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뭔가 오래된 사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군의 자식이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를 낳았다라는 거죠. 단군의 아들은 부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유사 제왕운기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단곡이 이암의 단군세계는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단군 고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비서가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부르다.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부르가 우가 도산의 모임을 당하였을 때, 도산에 어떤 회맹이 있었을 때 태자 부르를 보내서 조회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냐면 부르가 도산 모임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응제시주가 있습니다. 응제시주를 보면 1462년 비서갑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어 부르를 낳았는데 부르를 낳았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분이 동부여 왕이다.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비서갑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어 부르를 낳았는데 하나라 우왕 때 이르러 제후들이 도산에 모일 때 단군은 태자 부르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단군은 태자 부르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거정의 필원 잡기를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고기에 운 단군이 아들 부르를 낳았다. 그리고 단군이 부르를 도산에 보냈다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맥의 태백일사 16세기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요. 9년 홍수가 일어나 그 재앙이 만민에 미침으로 단군 왕건께서 태자 부르를 보내어 우나라 순임금과 약속하게 하시고 도산 회의를 소집하셨다. 소집의 주체가 단군께서 소집을 하신 거죠. 그리고 순임금이 사공 우를 보냈다. 그리고 우리의 오행치수법을 받아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때 가무소를 낭야성에 설치하여 구려분정에 논의된 일을 결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비서갑의 하백지녀가 생자 아들을 낳았으니 부르다. 그 부르는 우가 도산에서 모일 때 뭐냐면 단군께서 부르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허목의 단군 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이 부르를 낳았는데 라고 하고요. 우임금이 수토를 평정하고 제후들을 도산에서 회합할 때 부르도 도산에 가서 우임금에게 조회하였다. 제후들을 소집했대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주체는 거꾸로 된 겁니다만은 사건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나라 국내 많은 문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대부분의 국내 문헌은 헤브르와 부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객전도에 서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가 도산에서 제후들과 회동할 때 태자 부르를 보내가지고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고조선이 오히려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주객을 전도시켜 기록한 면은 있으나
이 도산의 어떤 회맹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고 있다. 우리네 수많은 문헌에서요. 그래서 황해도 문화 중등교과, 이거는 이제 교과서죠. 동국사략에 보면 황해도 문화 9월산에 천도하고 태자 부루를 진하 하우시의 도산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교과서에서도 배웠다라는 거죠. 예, 이때는 중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분명히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고사에 보면 우가 도산에서 회맹할 때에 부루께서 몸소 임하시어 나라의 경계를 정하였다. 단기고사 속에 뭐가 있냐면 부록으로 동의열전이 있어요. 이 동의열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가 도산에서 회맹할 때 부루께서 친임이 이렇게 나오죠. 친히 임하셔서 라고 해서 부루를 더 높이죠. 그래서 부루께서 몸소 임하셔서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뭐냐면 모임을 가지고 치수에 관련된 것을 치수법을 알려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라의 초기잖아요. 단군조선의 초기이기 때문에 국경을 정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단군조의 땅이니까 여기는 오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나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고사에 나오고요. 그리고 역사학자이자 고종의 밀사인 헐버트,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헐버트도 이렇게 얘기한다. 외국인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기록에 따르면 하나라의 시조 우왕이 중국 땅의 범람한 물을 다스려 줄 것을 단군조선에게 부탁하자 단군은 아들 부루를 사신으로 보내 치수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거의 팩트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조선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홍수가 났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뭔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먼저 치수를 성공했잖아요. 단군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성공한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단군은 아들 부루를 사신으로 보내서 치수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외국인도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이게 조회를 했다는 식으로 뭐냐면 사대주의적인 그런 멘트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